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누가 한국을 제일 걱정하는 리더인가? 트럼프일까? 김정은일까? 이상하죠, 제목이. 주디스 밀러 팍스뉴스 미국 여기자의 기사 제목입니다. 트럼프의 한국 방문 2주 전에 주디가 한국에서 청와대 안보 관련 참모들과 만나서 취재한 내용을 쓴 기사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 관련 자문위원 중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 대북 공격을 할 만큼 제정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불합리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경험 부족과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오히려 예기치 않은 충돌을 야기할까 걱정입니다. 인용문 닫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트럼프는 할아버지죠. 이방카와 쿠시너 사이에 6살 아라벨라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인 보모 밑에서 배운 중국어 실력을 뽐냈는데요. 태블릿 PC 동영상을 시진핑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완벽한 중국어 구사와 중국어 동요를 불러서 우리들의 들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트럼프의 외교력이 없다는 말 틀린 것 아닌가요? 트럼프가 받아낸 총 무기 수출액과 투자액이 얼마일까요? 중국도 미국의 힘은 충분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독도 새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버라고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내에 한국말 제일 잘합니다. 외교관이었죠. 한미 정상 만찬에 한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입니다. 누가 외교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했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3조 원가량을 풀어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상당히 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가 남아있는데요. 일부에서 국회 예결위 간사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2부에서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연일 이슈인데요.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 조두순이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도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3부에서 당시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내용 짚어볼 텐데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전문가이시죠.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청취자분께서도 퇴근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들으실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윤우덕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최저임금 내년도 7,530원 다 아시죠? 정부가 부담 들어주기 위해서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답니다. 30명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에게 월 평균 13만 원씩 약 3조 원, 정확하게 2조 7천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2조 8천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예산국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남은 과제죠. 말씀드린 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는 윤우덕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오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재정 지원안 발표했습니다. 그죠? 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예, 우선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5일 날 7,350원으로 인상이 됐죠. 이게 네. 인상률이 16.4%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9% 정도가 더 인상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더 인상된 부분에 대한 그 중소형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가 이 제도를 이 예산을 좀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시급 9%에 대한 시급이 581원이에요. 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12만 원이 되고 네. 그 12만 원에다가 이제 보험
그 사회보험료도 내야 되고 퇴직 충당금도 내야 되고 하는 네. 것들을 합이 한 10,000원 정도 계산해서 13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말씀 주셨듯이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지급이 되면 그 급여에 추가해서 드리면은 이제 사업자가 그런 최저임금이 좀 더 높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는 판단한 거죠.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1년 뒤에 다른 또 형태의 뭐 방안을 마련 중에 계십니까? 왜냐하면 최저임금 또 1년 뒤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중소형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7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사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잘 적응 정착될수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좀 해보고 네. 속도 조절을 할지 예. 더 갈지 결론을 내년 이제 한 5, 6월 달에 의논을 해서 내리자. 이런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대체로 일시적이고 좀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정책 당국과 여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그 예산안 뭐 약 3조 원가량 2조 9,70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읽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 세금으로 일단은 자영업자분들이나 30명 미만 사업자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 우선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 네.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30인 이상 사업체라 하더라도 네.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경비를 쓰시는 분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은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지원 대상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거, 이게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주는 게 이제 맞는 정책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게 좀 시급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 중소형세 사업자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내년 1월 1일, 내년 1월 달에 월급 줄 때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물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금으로 나타나서 그걸 지원해주려면은 1년이나 1년 반 후가 돼요. 네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기까지 얼마나 영향을 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해내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세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우려하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그 외국인 근로자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애써서 일해주시긴 하지만, 네. 또 자기 본국으로 송금을 해서, 네네. 국부 유출 아니냐 이런 말씀과 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업으로 하면은 300만 명이 대상이고 실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235만 명으로 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13만 4천 명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이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5% 내지 6%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분들이 어려운 업종에서 또 좀 잘 대접받으면서 숙련된 노동을 제공해줘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수출하고 또 내수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부가 고민하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해 주셨지만 임금 근로자 가운데 83%가 지금 정부가 조사해 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최저임금의 100% 내지 100% 이하인 근로자들이 네. 30인 이하 그 사업장의 85%가 네. 계신다는 거죠. 그 정도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5% 이상, 그럼 15%는 어딨냐? 그래서 이 제도 설계에 네. 그 최저임금의 100% 이하인 부분하고 120%까지를 제도 대상으로 봤습니다. 네. 수혜 혜택으로. 예. 그래서 120%까지 끊어서
하나의 밴 들어봤을 때 그게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아까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지만 일단 5인 미만 농림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농가 근로자 중에서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업주나 또 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사업주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많이 좀 홍보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그 건강보험공단 또 여러 개의 그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주체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꼭 관청이나 해당 그 신청을 받는데 가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시급하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시급성 때문에 일단 당장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시급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시급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공약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드렸던 말씀은 있지만 명확한 내용은 지금 이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저임금을 16%까지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속도를 생각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결정된 거죠. 그리고 7월 15일 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사용자 측 위원들께서는 7,300원을 제시하였고 그렇죠. 노동자 측 위원들께서는 7,530원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로 결정된 게 7,53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금액도 즉 결정된 금액과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좀 조기집권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공약과 이걸 실천하는 데까지 짤 수 있는 예산상에 짤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적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야당 쪽을 설득을 시키셔야지만 국회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정 부담이나 보조금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1년 정도 지켜보고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께서는 수정할 거 수정하자라고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공세를 그렇게 나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근데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 이 제도를 이번 지원을 늦추거나 삭감을 하면은 바로 그 영향이 중소형세 사업자에게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한다 하더라도, 지원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더 합리성을 만들어내면서 제때에 좀 충분하게 시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호소드립니다. 7739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윤우덕 의원께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열악한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열악한 환경 개선이 또한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저희 상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설득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내용의 정부가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냈죠. 그때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게 중소상공인들은 제일 또 힘들어하시는 게 건물 임대료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 환경을 좀 여하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덜 부담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제대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형태로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갑과 을의 지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좀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이 골목 상권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역 화폐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동수당이 내년 7월 1일서부터 1조 1천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예산안에 들어있죠. 네네. 이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면은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군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 화폐를 가지고 지역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업장을 이용해 주셔서 네. 이분들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서 임금을 감당하면서 네. 윈윈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충분히 고민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KTX나 모든 고속도로가 서울로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돈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옆길로 잠깐 샜습니다. 예산 심사가 다음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균형 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지역에 지방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산 심사 다음 달 2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예. 서민을 살피는 예산을 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절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 야당과 참 터놓고 협의하고 협상해서 합의하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사람 중심의 예산임을 이번에 강조하셨듯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람 중심의 경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